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72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는 파트가 공인중개사 제도 그리고 협회입니다.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한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72페이지 협회 설립, 협회의 성격입니다. 2번에 보면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영리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X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72페이지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설립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 플러스 등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인가 그리고 설립 등기해야 된다. 자연인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면 자연인이 되지만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을 우리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이 없다고 해서 민법에서는 총류라고 하지요. 3번 협회 설립은 임의 설립주의고 그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입니다.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협회 숫자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173페이지 협회 설립의입니다.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 네 번째 줄에 협회 설립할 수 있다. 밑줄 치시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만 협회 설립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에 가입할 수도 없고 협회 설립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작성입니다. 협회는 발기인 300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창립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발기인이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인은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이 600명은 서울에서만 예를 들면 전부 다 참석하면 안 되고요.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출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광역시 및 도가 15개가 있죠. 그러면 300명입니다. 광역시 및 도에서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이 되겠죠. 600명 중에서 와야 될 곳이 400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시험에 600명, 100명, 그 다음에 20명 이 숫자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시도가 아니라 광역시 및 도입니다. 광역시 및 도라는 말은 서울은 제외한다는 뜻이죠. 서울은 따로 1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우리 지정요건을 보면 전국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이 가입해야 되며 이 중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죠. 3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을 때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인데
협회 창립총회에는 광역시민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5 빼기 2는 3 이렇게 암기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30명, 20명 숫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에 그래서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174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174페이지 메뉴에 있는 박스가 바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협회 설립 인가받아서 5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등기함으로써 협회는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보니까 협회의 조직이 있는데 협회는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는. 그러나 지부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부는 시도에 그리고 지회는 등록관청에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협회의 임원 등이 있는데 협회 임원 등에 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임원에 관한 규정은 협회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가 있는데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그 2번에 보면 수탁 업무가 있는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런 것들은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탁 업무와 위탁 업무가 정반대말인데 같은 의미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맡기는 쪽에서 보면 위탁 업무고 협회 쪽에서 보면 수탁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협회의 수탁 업무는 교육 그리고 시험 업무, 시험 출제하는 거 이런 거는 수탁 업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험 업무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돼 있고 협회는 위탁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협회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고유 업무 7개 중에서 특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고 그 외의 업무는 전부 수탁 업무, 그 외의 업무는 고유 업무 기억을 안 해도 되고요. 교육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만 고유 업무고 그 외의 교육은 수탁 업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수탁 업무 따라서 2번에 보면 1번이 교육이고요. 2번이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가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3번 맨 밑에 공제사업이 있는데 공제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 보험처럼 공제 회원들끼리 공제를 냈다가 한 사람이 사고 나면 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보험하고 똑같죠. 이런 공제사업을 협회는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177페이지 이런 공제사업의 승인인데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에 공제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업 그리고 2번에 보면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예, 회원 상호 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하니까 비영리니까 주주 배당을 하면 안 되죠. 남기면 안 됩니다. 양가로 3번 공제규정 승인입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자체적으로 공제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위탁을 하고 있죠. 양가로 4번 공제규정 내용입니다. 공제규정 내용에는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이것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분의 10 이상. 공제료가 우리 협회 1억 공제가입을 하면 공제료가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그럼 협회는 19만 8천 원 받았으면 최소한 100분의 10 이상, 즉 10% 이상은 적립을 하고 나머지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9,800원 한 사람당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겠죠. 100분의 10 이상 이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회계인데 1번 공제회계 관리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공제운용실적 공시인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이게 초창기 때는 2개월이었는데 협회가 2개월 만에 하기 벅차다고 해서 지금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우리 1개월, 2개월, 3개월, 30일, 60일, 90일 이런 숫자들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회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78페이지 6번 공제사업 지도감독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정명령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이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 검사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시고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인데 이 공제운영위라는 게 왜 생겼냐면 옛날에 없었는데 협회에서는 지금 공제료 수입액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경우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약 10만 명, 10만 6천 명의 개업공개사 대부분이 공제가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 1인당 19만 8천 원 받으면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책임준비금은 10%인 20억만 적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손해배상 나간 게 6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준비금 10% 외에는 거의 다 사업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사용을 해서 적자인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공제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반드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죠. 국토교통부에.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원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합니다. 19명 이내인데 이 19명 이내 중에서 양가로 8번에 보면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 3번이 뭐냐면 협회 관계자입니다.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 자, 그래서 공제운영위원이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이 19명 중에는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이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명 이상은 이 외부위원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협회 관계자는 총 위원 숫자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2번 나옵니다. 여기에 3분의 1이 한 번 더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3분의 1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을 보면은 이걸 다 암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 특히 디귿에 있는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은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하면 X죠. 현직 임원도 될 수 있고요. 과거 임원이었던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5년 메모하시고요. 우리 시험에 3년, 5년, 7일, 10일 이런 숫자들은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는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179페이지 양가로 9번 공제사업 개선 명령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10번에 보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협회를 상대하는 사람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처리 방법, 공제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해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1번 재무 건전성 유지도 해야 된다. 재무 건전성 유지는 100분의 100 이상 항상 이 돈을 달라고 하면 공제금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협회가 이런 위반 행위를 하면 모두 다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인가취소도 없고 징역이나 벌금도 없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지도 감독 관청을 한번 볼까요? 지도 감독 관청을 보면 지도 감독 관청 우리 앞에서 행정처분하기 전에 했는데 지도 감독 관청을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자,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물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회하고 있죠. 협회는 지부,
지회 모두 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 관청입니다. 협회, 지부, 지회도 모두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예습을 또 하면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매수 신청 대리라는 게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요거 하나만 알면 되지만 우리 법령 전체에 나오는 것을 지금 다 비교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회사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이 지방법원장은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도감독 관청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2번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시험에 둘 중에 하나만 내보이면 충분하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협회의 보고 의무인데 1번에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우리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양가로 2번 신고사항인데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한 경우입니다. 설치할 경우 X로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과거 기출문제에 설치할 X, 설치한 O 출제됐습니다. 설치할 때 사전 신고가 아니라 설치한 경우에 사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도 옮기고 나서 사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러나 휴폐업은 미리 신고하죠. 인장, 변경 등록 사후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사전인지 사후인지 구분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은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리얼,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도 되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도 가능합니다. 5년 이상 공제 관련 유경험자도 가능하다고 했죠. 따라서 기억 1번이 정답입니다. 맞는 것은. 다음은 183.
업무 위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위탁. 업무 위탁이 있는데 첫 번째 교육 위탁이 있습니다. 교육은 원래 실무교육은 시도의사가 해야 되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대학이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데 한국방송통신대 같은 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협회.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도 원래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죠. 근데 시험 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회 위탁할 수 있는데 다만 대학 전문대학에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매수 신청대리 가면은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 이건 뒤에 매수 신청대리에 가면 나옵니다. 지정 승인 요청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대학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는 가능한데 안 되는 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들이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고요.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은 안 된다. 실무교육은 세 군데 다 된다.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죠. 184페이지 3번 실무교육 수탁기관의 기준입니다. 양가로 1번 강사 요건인데요. 강사 1번에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경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3번 2번 전임 강사 냈네. 2번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3번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4번 변호사 등으로서 2년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5번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경력이 가장 짧아도 되는 건 박사는 경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전임 강사 2년, 그 다음에 석사, 공인중개사 모두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강사 요건이.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입니다. 양가로 2번. 사무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이. 우리 중개사무소 면적은 제한이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실무교육 등을 위탁받아야 되는 기관이 갖춰야 될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4번에 시험 위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보고시입니다. 업무 위탁한 때는 관보의 고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내용은 맨 뒤에 파트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업무 위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행정수수료입니다. 수수료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185페이지. 수수료 내는 게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교재에 거기에 185페이지 법조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또 있는데 185, 186에 있는 내용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가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수수료와 이 네 개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가 있는데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내야 되죠. 근데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장이,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시험 업무를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렇게 9가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했던 거하고 예습을 같이 병행해 보면 우리 중개보수 앞에서 했죠.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라고 옛날에 했잖아요. 이제 보수라고 말은 바뀌었습니다만 수수료와 유사하죠. 그래서 수수료의 가치 정리를 하면 중개보수는 주택과 주택외로 나누었었습니다. 이 주택과 주택외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했죠. 근데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고요. 그 외에 나머지 상가,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걸 예습을 해보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2만 원이고요. 공인중개사는 2만 원이고 법인은
법인은 3만 원입니다. 법인은 3만 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비라는 게 있는데 실비라는 것은 실제 들어간 돈을 실비라고 하죠. 실제 들어간 비용, 차비, 숙박비 등 실제 들어간 비용이 실비인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첫 번째,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된 실비가 있죠. 앞에서 다 했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거 이거 두 개는 했죠. 그래서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한도액.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실비 최고 한도액이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원거리, 멀리 가는 교통비, 그 다음에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리 교통비,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비용은 따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데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것은 맨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도 반드시 시험에 한 개 지문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가 있네요. 186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했네요. 기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니은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디귿 자격증 교부.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죠.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은 공짜로 줍니다. 처음에. 그래서 자격증 교부 X입니다. 재교부는 내죠. 수수료.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미음의 휴폐업 신고. 휴폐업은 수수료 내지 않죠. 따라서 수수료 내는 거는 1번이네. 1번. 우리 수수료 내는 거 요거 여기에 있는 문제죠. 자격증
교부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 이런 것들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86페이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